여러분, $1000짜리 핫도그를 먹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 미쳤냐고요? 누가 핫도그에 $1000를 쓰냐고요? 그런데 전설적인 투자가 셸비 데이비스는 손자가 $1짜리 핫도그를 사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핫도그는 $1가 아니라 $1000야. 그의 계산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수백 배의 투자 수익률을 기록한 그에게 지금 쓰는 $1는 미래의 $1000와 같았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핫도그도 먹지 말고 커피도 마시지 말고 미용실도 가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바로 그 답을 알려줍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돈의 심리학의 저자 모건 하우절이 돌아왔습니다. 그가 이번에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돈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에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3000억 달러. 상상이 되시나요? 벤더빌트 가문이 축적한 재산입니다. 19세기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이었죠. 그런데 이 엄청난 부를 가진 가문이 서서히 몰락했습니다. 왜일까요? 돈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그들은 돈을 다루는 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돈이 그들을 돕는 도구가 아니라 그들을 복종시키는 주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반대로 연봉 수백억을 받는 NBA 스타 선수들이 파산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야 명품 가방 사고 슈퍼카 사고 클럽에서 돈 뿌리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데 진짜 이유는 다릅니다. 그들을 파산시키는 건 사치가 아니라 사회적 부채입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자란 22살 청년이 갑자기 $1000만 벌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돈은 이미 그의 돈이 아닙니다. 엄마의 돈, 아버지의 돈, 할머니의 돈, 사촌의 돈, 친구의 돈입니다. 나 이제 부자 됐으니까 너희 알아서 살아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먼 친척에게 집을 사줘야 한다는 압박. 이것이 그들을 파산으로 몰고 갑니다. 모건 하우절은 이 책에서 하나의 방정식을 제시합니다. 부는 가진 것에서 원하는 것을 뺀 값이다. 부가 얼마냐가 아니라 원하는 게 얼마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연봉 5억을 벌어도 10억짜리 삶을 원한다면 당신은 가난한 겁니다. 반대로 연봉 3억을 벌면서 2억짜리 삶으로 만족한다면 당신은 부자입니다. 여기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매슈 킬링즈워스 교수의 연구입니다. 원래부터 불행한 사람들은 연봉이 $100,000가 넘어도 더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행복했던 사람들은 돈을 더 벌수록 더 빠르게 행복해졌습니다. 결론이 뭘까요? 당신이 돈이 많으면서도 불행한 사람이라면 더 많은 돈을 벌어도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의 눈에 띄고 관심을 끌고 주목받고 사람들의 공감과 호의와 인정을 얻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이익이다. 우리의 흥미를 자극하는 것은 편안함이나 쾌락이 아니라 허영심이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실제로 그 물건이 주는 편안함보다 그 물건을 가졌을 때 받는 타인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5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샀는데 아무도 몰라본다면 그 가방의 가치는 급락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배우 윌 스미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기를 새로 얻는 것은 환상적인 일이고 인기를 유지하는 것은 그저 그런 일이며 인기를 잃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우리 뇌는 소유 그 자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손에 넣는 과정을 즐길 뿐입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음 목표를 찾습니다. 자, 다음은 뭐지? 도파민이 묻습니다. 차를 샀으면 더 좋은 차를, 집을 샀으면 더 큰 집을, 연봉이 올랐으면 더 높은 연봉을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쾌락의 쳇바퀴입니다. 객관적으로 좋은 경험이란 없습니다. 좋음의 크기는 기대와 실제의 차이로 결정됩니다. 매일 5성급 호텔 음식을 먹는다면 어떨까요? 처음엔 행복하겠죠. 그런데 한 달 후에는 그냥 밥입니다. 당신에게 행복을 주는 건 양이 아니라 차이입니다. 여기 한 사업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시 쿠슈너는 대학생 때 부잣집 친구와 뉴욕 닉스 농구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코트 바로 옆 좌석이었습니다. 선수들의 땀 냄새까지 풍겨올 정도로 좋은 자리였죠. 조시는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5자리 떨어진 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자리도 좋지만 저 자리는 더 좋아.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이 속한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고리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시기와 지위의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는 끝이 없습니다. 포모, FOMO라고 들어보셨나요? Fear of missing out.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타인이 소유한 멋진 것을 보면 자제력을 잃습니다.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나폴레옹의 말을 자주 인용했습니다. 군사적 천재란 모든 사람이 이성을 잃었을 때도 평범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비트코인에 미쳐갈 때, 모두가 부동산에 올인할 때, 당신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나요? 전직 미국 대통령 존 애덤스는 죽음을 앞두고 침대에 누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퍼슨이 아직 살아있어. 죽어가는 순간에도 정적 토머스 제퍼슨이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질투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퍼슨은 애덤스보다 몇 시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애덤스는 끝내 몰랐습니다. 질투하는 사람의 삶은 늘 불완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건 하우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훌륭한 조언은 미래에 후회할 일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위해 살라 또는 내일을 위해 저축하라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만을 위해 산다면 나이 들어 후회합니다. 내일만을 위해 산다면 젊은 시절을 즐기지 못한 걸 후회합니다. 답은 균형입니다. 그런데 이 균형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심지어 당신도 나이가 들면서 후회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워렌 버핏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남들에게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최악의 투자자가 되고 싶은가? 아니면 남들은 당신을 최악의 투자자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최고의 투자자가 되기를 바라는가? 당신의 점수판은 어디에 있나요? 외부에 있나요? 내면에 있나요? 내면의 점수판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책에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세계 일주 요트 경주에서 우승이 눈앞에 보이는 결승점 앞에서 한 선수가 갑자기 죽음을 택한 이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성공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에 관한 이야기. 당신은 저녁 식사 시간에 아이들에게 돈의 가치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는 그걸 살 돈이 없어라고 말할 때마다, 이걸 사서 행복해라고 말할 때마다 아이들은 기억을 쌓아갑니다. 이웃이 새 차를 샀을 때 당신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회사에서 해고당했을 때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아이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손자들을 스키장에 데려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리프트 표를 사주기 바란다면 먼저 산을 한번 걸어 올라가거라. 노력의 가치를 가르치고 싶었겠죠. 그런데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할아버지는 멍청이야. 자녀에게 품위 있는 삶의 가치를 심어주려다가 자칫 그들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이 경계선은 어디일까요? 책은 이에 대한 현실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모건 하우절이 이 책을 통해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독립이 없는 분은 또 다른 형태의 빈곤이라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를 복종시키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원하는 사람들과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유를 얻었나요? 그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이 책 돈의 방정식은 2026년 1월 16일 서삼독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경제 경영, 재테크 분야의 도서입니다. 372페이지에 걸쳐 21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누구에게 추천하냐고요? 재테크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 이미 어느 정도 부를 축적했지만 진정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 자녀에게 올바른 금전 가치관을 심어주고 싶은 부모님들, 사회 초년생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돈의 심리학을 읽고 감명받은 독자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책 소개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당신에게 돈은 어떤 의미인가요? 당신은 돈을 지배하고 있나요? 아니면 돈에 지배당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오늘도 좋은 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